네, 미한인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KBTV 뉴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진단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미주 한인사회 정치력 지금 한 어느 정도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7월 24일입니다. 7월 24일 날 그 2박 3일 동안 워싱턴 DC에서 한인 풀뿌리 대회가 개최가 되지요. 네네. 저희 그 뉴스 진단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은 있는데 한 번 더 워낙 이제 좀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워싱턴 한인 풀뿌리 대회 설명 좀 더 해주시지요. 워싱턴 이제 이 7월 24, 25, 26, 3일 동안 개최합니다. 2박 3일을 워싱턴에 전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국 분들이 워싱턴에 이렇게 모입니다. 언제 어디까지 와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모여서 2박 3일 동안 첫날은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우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미국 상황이 좀 어떤가라는 오리엔테이션도 해드리고 정치권은 특히 어떤 상황이다. 두 번째는 한인 커뮤니티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인 커뮤니티의 현안들은 이런 거다. 그리고 워싱턴 우리의 대표는 정치인들이니까 정치인들의 상황은 어떻고 여야는 어떻고 이런 이제 브리핑을 한 다음에 온 사람들을 첫날에 조르다 나눕니다. 요번에 한 600명 이상 와요. 지금 등록이 거의 마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마감이 됐는데 뉴욕, 뉴저지만 아직 신청을 안 해가지고 네네. 그런가요? 그래서 네네. 하는데 한 600여 명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20명씩 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랭귀지 이 능력이 되는 사람들 2~3명씩 다 배정하고 주로 학생들이죠. 그러고서 그동안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이날 25일 아침 9시서부터 저녁 5시까지 당신 사무실을 방문할 건데 의원이 언제 우리 만나줄 수 있느냐. 그렇게까지 다 약속을 해놨어요. 조를 나눈 사람들을 1조는 어느 의원들을 만나라. 몇 시는 어디 가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를 다 나눠서 가서 어떻게 얘기하고 앉을 땐 어떻게 앉고 이게요, 여러분. 찾아온 사람들이 아주 훈련이 잘 됐다고 판단이 돼야만 의원 보좌관이 이걸 경청하고 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계속 이걸 팔로우업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때 한 거 너 이렇게 했는데 의원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해줄 수 있느냐. 이런 팔로우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문적이고 프로페셔널하게 잘 훈련받은 걸 만드는 거예요, 첫날.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지역별로 나누고 그리고 그거는 기본은 자기 지역 의원을 찾아가서 만나는 겁니다. 뭐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시카고, 아틀란타, 휴스턴, 달라스, 보스턴 저 미 전역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데가 다 오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좀 뉴욕이나 버지니아에서 많이 갔으면 이분들이 좀 조르다가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서 어느 지역의 유권자라고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을 갖다가 그 토킹 포인트 같은 걸 만들어 드려가지고 훈련하고 그걸 합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빨리 일어나가지고 조르다 의회로 갑니다. 이걸 한번 가보시면요. 여러분 한 500~600명이요. 진짜 한꺼번에 모이면 많아요. 이게 여기 다 로비 이 마크 달고 로비백을 우리가 지금 하고서요. 질서정연화에 가면요. 진짜 미국 와서 보람 같은 거 있어요. 이게 유태인들만 하는 방식의 그래스루트 랍입니다. 이거를 거역할 의원들이 없어요. 텍스페이어가 유권자가 지역 그 불원천리 먼데 지역에서 찾아와가지고 당신 지역에 있는 우리 현안이 이런 거다라고 되는 그래서 만나겠다는데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다 저 SNS 이 핸드폰이 다 미디어잖아요. 서로 사진 찍으려고 다 녹음해요. 그럼 의원들은 얘기를 이쁘게 잘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너 지역에 네 지역의 언론에 나갈 수가 있는 거냐 SNS로. 되게 편해요 옛날에 비해서. 네네. 그래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를 활용하는데 그렇게 해서 의회를
두 번째 날에는 오후 한 4시 반까지 쫙 돕니다. 여러분들 가셔가지고요. 그 캐피털 연방의사당 안에 식당에서 샌드위치도 사 먹어봐야 되고 네. 의원들이 어떤 보좌관들 되고 어떻게 일하고 있고 가서 의원들이 진짜 배지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만나기 힘든가도 이 경험해보고 진짜 너무 좋은 자녀들 들면 너무 좋죠.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은 그날 저녁 때 이제 만찬을 해요. 한 600명 한꺼번에 들어가는 만찬에 의원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냥 낮에 방문했을 때 오늘 저녁 때 너 올 거지 꼭 와달라. 의사당에서 가까운 호텔이에요. 그래서 한 20여 명, 지금 한 22명 컨펌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힘입니다. 워싱턴에서는 배지가 같은 장소에 둘 이상 모이는 게 불문율에 안 가요. 네. 다 자기가 하려 그러지 동시에 안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불러가지고 1시간 동안 있게 하면서 나는 우리 지역구 한인들을 위해서 이런 걸 안다. 한인들을 위해서 과거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 좀 알아봐 달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갖고 온 이 정책 제안서 이건 어떻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오고 분명히 올해는 위안부 결의안 패스한 지 10년입니다. 꼭 10년이에요. 2007년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인권 문제를 다룰 때 나는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자랑삼아 하는 분들도 많고 이게 다 그걸 직접 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할 때마다 막 환호하고 이게 이제 정치력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만찬 끝난 다음에 그 이튿날에는 아침에 각 지역별로 회합을 하고 평가하고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내년도 언제 할 거니까 다시 기약을 하고 내년도에 올 땐 여러분들 혼자 오지 마시고서 누구누구 같이 오십시오. 매년 인원을 좀 불려나고 저는 한 1000여 명 한 3, 4년 내로 모이고 그렇게 늘 왔던 분이 오니까 자동적으로 오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정치력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월 24, 25, 26 코리안 아메리칸 그래스루트 컨퍼런스 네 번째입니다. 올해요. 네 번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 네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어떤 주요 주제라 그럴까요? 주제나 슬로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번에 다 모이시면 Go Together, 함께 가자. 한인들이요, 우리 다 함께 갑시다 이겁니다. 정치력이 세지고 대통령 방문할 때 뭐 의회도 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아직 너무 소수예요. 10,000분의 1이 모이는 겁니다. 미 전역에 만일에 250만이다. 그러면 학생 빼놓고서 우리가 한 300명 온다 그러면은 이거 뭐 10,000분의 1 아직 소수죠. 그리고 이분들이 무작위로다가 다 오시기 때문에 아직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슬로건은 주제는 함께가 Go Together. 그거는 Go Together은 미국 의원들이 얘기할 때도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가 얘기할 때도 하고. 그래서 지금 좀 브로드하게 Go Together. 같이 갑시다라는 거를 함께 가자라는 거를 우리 슬로건 주제로 놨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놓는 아젠다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LA, 뉴욕, 시카고, 아틀란타 한인 커뮤니티가 큰 데서 이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서 첫 번째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자의 하나다라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치력이죠. 괜히 백인 흉내 멋모르고 막 했다가는 마이너리티에서 날아가고 LA 폭동이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민 개혁에 우리도 이민자들 못 살게 굴지 마라. 이민자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었다라는 자료 데이터 많이 갖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한인들이 주력이 영세 자영업입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강화시키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데이터 같은 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단국가니까 한미관계 얘기하죠. 한미관계. 미국이 아시아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기본으로 생각해야만 됩니다. 거기가 분단이기 때문에 미일 관계보다 한미 관계가 더 중요하고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논리로 우리 위안부 결의안도 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는 투표율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권이 아직 소수계들한테는 각 투표소에 가보면 아직까지 차별이 있다. 그런 사례를 우리가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네 지역구에서 너를 지원하는 한인들이 투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룰을 잘 안 지켜가지고 차별받으면 안 되느냐. 이거를 전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글로벌 이슈를 갖고 나갑니다. 미국 가치에 대해서.
평화, 여성, 인권에는 위안부 문제도 역사적으로 참혹한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로코스트나 흑인 노예 제도라든지 이런 그 아르메니안 학살된 거 이렇게 다시는 지구상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내용들 그 중에 하나가 일본 강제종군 위안부다. 이거 결의안에 있으니까 이거 잊지 말고서 계속해서 인권 문제로 당신이 관심 갖고 그 도움을 달라.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아젠다입니다. 요게 네네. 이제 제4회 코리안 아메리칸 그래스루트 컨퍼런스에 의원들한테 가서 전달해주고 요 내용에 관한 내용들을 만찬 때 의원들이 직접 와가지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챔피언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내용이 주제와 아젠다는 그겁니다. 네네. 그럼 그 만찬 행사를 통해서 이제 그 의원들의 생각도 엿볼 수 있고 뭐 그런 자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 이 그 KBTV 스튜디오가 있는 지역의 관할은 그 페스쿠르라는 이탈리안계 뭐 지금 8선 의원이죠. 굉장히 셉니다. 그 저 예산 관련한 전문가로서. 근데 이분은 단골로 오시잖아요. 벌써부터 지난번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 방문했을 때, 내 지역의 한인들 눈치 보고서 네. 그 성명서 내고 그걸 가지고서 의원총회 가가지고 발언도 하고 의회 기록에도 남기고 그 카피를 니네 요청대로 내가 이거 했다. 유권자죠. 예, 유권자. 여러분 투표하면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정치인을 움직이는 건 그렇죠. 표밖에 예. 없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그 풀뿌리 대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련돼서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시민참여센터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곳에서도 또 정치력 활동을 또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시민참여센터가 추진 중인 이 한인 풀뿌리 대회는 좀 다른 곳하고 어떤 또 차이점을 또 둘 수 있을까요? 케이스죠. 시민참여 네네. 케이스의 그래스루트 컨퍼런스는 사실 한인들이 소수잖아요. 소수계가 갖고 있는 전략의 핵심은 결집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갖다나 소수인데 그게 분산되고 한 목소리하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아무런 힘도 못 쓰죠. 그렇기 때문에 결집이 돼야 되는데 우리 동네가 결집이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 처음에는 우리가 성과를 내면 위안부 문제라든지 비자 면제 성과를 내면은 우리를 쳐다보고 결집이 되겠구나 하나가 되겠구나.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야 그거 너만 하냐 나도 한다. 여러분 이게요 정치인 하나 이렇게 친분 관계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게 23년 됐잖아요. 그리고 가장 강한 무기는 전문성입니다. 지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 내년도에 가가지고 지속성이 없으면 이게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뉴욕, 뉴저지에서 유권자만 만드는 게 23년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치로 가겠다라는 게 2004년서부터 가가지고서 비자 웨이브 프로그램 했죠. 그 다음에 위안부 결의안도 이 힘으로 전국에 있는 한인들의 힘을 계속 서명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온 거거든요. 이렇게 해나가는 정치력, 리얼 그래스 정말 시민단체 그냥 뭐 그 비영리단체 하나 마련해서 아는 사람 도네이션 하나 받아가지고 그 지역 정치나 뭐 후원해가지고 이 사람 연결됐다고서 워싱턴에 가가지고 행사 딱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권자 등록 프로그램 같은 게 항시적으로 있지 않으면은 다른 나라에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미국 시민이 미국을 위해서 일해야지 다른 나라 정부의 얘기를 하면 이거는 아니죠. 그건 다른 나라 정부의 에이전트, 스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에이전트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된 에이전트는 의원들한테 힘이 없어요. 유권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더라도 돈벌이가 안 되더라도 유권자라는 입장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본 논리거든요. 그래서 케이스가 하는 이 그래스루트 컨퍼런스는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관둘 것도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이제는 전국에 퍼져 있는 한인들이 한 3, 4년 더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내 돈 들여가지고 워싱턴에 다 한번 모인다. 이것만 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략의 핵심은 결집입니다. 결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진지한 관심 속에서 이런저런 기관 보면서 정치적인 힘은 한 군데로 맞춰야 되는데 여기가 통합적으로 여기가 성과를 냈고 여기가 그래도 이런 흐름을 주도해 나가구나. 이렇게 좀 참가해 줍시다. 우리는 다른 기관이 하는 걸 어떻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할 생각도 안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분산이 되죠. 간이 시커멓게 타도 우리가 갈 길을 뚜벅 갈 길을 갈 뿐이다. 진지하고 그리고 동포애가 많은 동포들이 이거를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 케이스가 다른 데하고 좀 다르다.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그 이번 대회 그러면은 그 뭐 일정과 그 규모를 조금 소개해 주시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워싱턴에서 하는 이 정치 참여 시민들의 집회에서 그 규모를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행사에 연방 의원이 얼마나 많이 참가를 했는가입니다. 3명 이상이면은 K 스트리트에서 관심을 갖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명 이상이 옵니다. 상원이 4명 정도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2분은 컨펌을 했죠. 그 다음에 하원은 18명을 컨펌을 했어요. 역시 그래스루트 시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트럼프 이내그레이션 때 한 20여 장 이상의 그 취임식 티켓을 받았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그래도 지속성,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을 약간 인정받으니까 이제는 한번 컨택하니까 그날 내가 간다. 내 지역의 한인들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모는 그렇고요. 일정은 24, 25, 26 그리고 뉴욕, 뉴저지 이런에서는 지금이라도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케이스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꼭 가셨으면 좋고 그 다음에 호텔 그냥 제공해 드리죠. 그리고 뉴욕, 뉴저지 떠나시는 분은 24일 새벽 5시에 플러싱과 뉴저지 포트리에서 출발을 하고요. 대형 버스 2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도 그 버스를 타고 내려오고 그래서 24일 날 새벽에 갔다가 26일 오밤중 그러니까 밤 자정이 되면은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2박 3일 이런 데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고 특히 자녀 교육이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뉴욕, 뉴저지가 이 일을 주도해 온 것처럼 전국에서 오는 한인들 앞에서 뉴욕, 뉴저지 동포들이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뭐 자녀 교육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미 의회에 돌아가는 걸 직접적인 자녀한테 보여준다는 건 어떤 뭐 의미를 우리가 뭐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거는 리얼 스토리입니다. 어려서는 몰랐는데 자녀라고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캠퍼스는 따로 우리가 같이 모이는데 따로 조직을 했는데 고등학교 고학년하고 캠퍼스에 있던 학생들이 참가했던 학생들 그리고 지역에서 우리 인턴했던 학생들 눈에는 정치권이 만만하게 보더라고요. 백인 사회고 고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대학 가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나는 아시안 중에 하나구나 라는 걸로다가 굉장한 고민을 누구든지 다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아시안이기 때문에 코리안이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건 훌륭한 일을 해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요 잘난 사람 키우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국서 잘나게 됩니다. 어설프게 한인도 아니고 제가 한국에 잘 모른다 그러면 다수 백인들이나 다수 메인스트림에서는 안 쳐줍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한국에서 전문가가 돼야만 픽업을 해요. 정치 참여 운동에 인볼브되고 이 그래스루트 컨퍼런스 가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에 자꾸 연방의회 보좌관으로 가고 싶어하고 국무부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선출직 캠페인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이런 의욕을 주게 됩니다. 이게 자녀한테 둘도 없이 중요한 거죠. 저 이런 건 분명히 그건 개런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들 혼자 오지 마시고 어린 자녀들 손잡고 오면 여기가 의회야. 뭐 워싱턴 와보는 거 좋죠. 차비 대주고 네, 호텔도 대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꼭 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민참여센터의 그래스루트 운동입니다. 풀뿌리 한인 대회 관련돼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